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6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방송 시작했는데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뭘 찾고 있었어요 지금. 네. 뭐 애인이라도 생겼나봐. 야, 방송 전에 내가 공격했는 거 바로 대갚아버리네요. 많이 컸어.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금 둘 다 핸드폰 질하고 있네 진짜. 아니. 찾고 있다니까. 뭘 찾는데요? 찾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찾고 있어요. 우창석은 여자친구랑 카톡하는 것 같고 애인 생겼네. 입가에 미소를 띠며 카톡하고 있네. 정신 차려 오창석. 예? 이준석한테 밀리지 말고 정신 차리란 말이야. 댓글에 밀리지 않았다라는 댓글이. 어때 시사 안드로메다 나오고 나서 주위에서 들었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들었다고. 역시 근데 공중파는 다르긴 달라요. 그럼. 타겟팅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이 들었다고. 아들내미 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공중파에서 남태우 씨는 뭐 맨날 팟캐스트 얘기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수다미들 얘기하고 있고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공중파는 공중파 타겟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데이트했어요 여자친구랑? 오늘 뭔가 머리에 힘 좀 준 게 뭔가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 낮에 강연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치 강연 갔다 와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강연하고 왔는데 정치하지 말라고 돈 많이 깨진다고. 오늘 좀 중요한 거 있는데 이제 방송 나갔으면 다 아셨을 거예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조각 장관입니다. 네, 맞아요. 속보 뜨더라고요. 네,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치인 임명됐으니까 통과에 무리 없겠네요. 네, 현역 불패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 기업인들을 하려고 했는데 주식 백지 신탁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고 한다. 자기 재산을. 그러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진 전 후보자도 27번째 후보였대요. 그 사이에 너무 찾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현역 의원으로 가지 않았나. 홍정호 의원이 어차피 경제통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괜찮은 거로 봐요. 네, 저도 괜찮고 조각이 조만간 곧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정호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회사 이사 갔습니다. 여행대학에. 어디로? 설릉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엄청 멀어졌네. 제가 마포에 출근하기 위해서 마포구청역으로 이사 왔더니 설릉역으로 왔습니다. 설릉은 좀 비싸지 않아? 아니, 그 야놀자 본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좀 비싸잖아. 방송 듣는 야놀자 직원분들 5층으로 놀러 오세요. 야놀자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야놀자에서 밥도 줘요? 밥 들어요. 산에 식당인데 이사 간 것 중에 가장 기쁜 겁니다.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강남 피플들 연락 주세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식권 드릴게요. 진짜? 밥 진짜 맛있어요. 설릉. 야놀자 본사를 이용하지 말고 그 어플 이용하세요. 이용하고 싶으면 말해요.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야놀자 어플을 이용하려면 남자를 만나야 될 텐데. 오늘 야놀자 얘기해서 광고 좀 하라 그래. 쓸데없이 홍보하지 말고. 여기 야놀자 홍보하는 데야? 제가 야놀자 밥 맛있다고. 그 회사 대표한테 인터넷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광고 찍지 말고. 버스 광고 따고 하지 말고 여기다 하라 그래. 그 광고팀 뭐지? 듣고 있나 혹시? 광고 그따위로 만들었지 어떻게? 돈을 벌리려면 얼마든지 벌릴 수는 있겠다만. 그러게. 광고 진짜 더럽게 못 만들었다고.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리는 어때요? 지금부터 뻐근합니다. 오늘은 마사지 안 받고 왔어요? 맞았습니다. 허리 어떻게 안 쓰고 잘 아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가만히 있습니까? 이상한 이게 서 있으면 가슴은 툭 튀어나오고 엉덩이 쪽은 빠져 있어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좀 나아지겠죠. 나 빨리 해서 제2 동생도 만들어야 될 텐데. 됐고요. 지금도 버거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정잡스 민주당 당직자 편을 지지난주에 보내드렸는데, 민주당 공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정기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당직자 뽑고 있고요. 그때 당직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직, 신입, 경력, 기능직 변호사 같은 것들이죠. 총 3가지로 분류해서 뽑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 자정까지 접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야, 좋겠네, 공채. 또 이번에 많이 뽑는다더라고요. 네, 많이 뽑습니다. 야당은 뽑는 걸 좀 줄였고, 네. 여당은 조금 늘렸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많이
뽑았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이 민주당 홈페이지로 가보면은 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왜요? 이게 이력서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우리 고용노동부에도 표준 이력서를 채택하면서 학벌과 어학 점수 같은 스펙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선언했는데 민주당 지금 지원서에 보면 학력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이름을 쓰는 거, 학교 이름을 쓰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의 전공, 학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학 점수 표기란이 있어서 요 두 가지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럼 그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잖아. 블라인드 채용도 아니고 학력을 보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그 전공 정도만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전공 정도만 확인하겠다는 거는 네. 고졸 출신은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보지 말라는 뜻이잖아. 아니 고졸 중에서도 고졸을 무조건 고졸을 시키면 뭐 전공 뭐 문과 적냐 문과 이과 적냐. 아니, 실업계 중에 씨.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예고. 국악고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 보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오냐 대학교 거기도 쓰게 돼 있더만 뭘 그래. 학교 이름 말고요. 학교 이름 말고 전공만. 어쨌든 고등학교 전공 대학교 전공 이렇게 해놨더만.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대학교 중퇴라든가 고졸이면 지원을 못할 거 아니야. 누가 지원을 하나. 그렇죠 못하죠.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블라인드면 확실하게 블라인드를 해야 되지. 왜 그 학력을 물어보고 전공을 물어봐. 말이 안 되는 거지. 전공만 알고 싶다. 그게 뭐야? 전공만 알고 싶다는 건 대학 졸업장만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건의하란 말이야. 네가 이건 잘못됐다고. 이미 다 나오고 나서 건의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어쨌든 요건 실드 불가입니다. 왜냐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은 학교가 아니라 학과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력과는 무관하다라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졸은 응시를 할 수 없는. 아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니까. 뭐고 할 수 없어. 아니 내가 만약에 고졸이면 네. 딱 들어가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지원 안 해요. 나도. 뻔히 다 보이는 건데 어떻게 지원하나? 그래서 고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전공만 확인하고 그 밑에 쭉 또 자기소개서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전공란에 전공 거기에 입력이 안 되면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한글파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전공도 가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민주당 당직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그 행정부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공약을 내세운 거는 철저히 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전공만 나와서 그렇지 지난번에 더민주정치대학이라고 해서 교육기관 설립한 게 있었는데 거긴 아예 증명사진도 있고 학교 이름도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좀 만드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듣거나 그러면 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이거 절대 실드가 불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공 정도는 그래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끝까지 지랄하고 있네 진짜 씨발. 오늘도 지들 집이라고 끝까지 지랄해.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게. 어쨌든 뭐 저 그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면은 뭐 네. 애초부터 4년제 이상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대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애초부터. 장난치나. 씨.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아나운서 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자 아나운서 시험. 나이 불문이야.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성 지원하잖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무조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장난치나 지금? KBS에서 최고령 합격자가 만 31세 이각경 아나운서로 알고 있어요. KBS에. 네. 만 31세. 그러니까 40대 여성이 아나운서 시험을 봐. 자기 딸은 준비도 많이 하고, 꿈을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무조건 안 되잖아.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러면. 애초부터 안 된다 그러든가. 나이 제한은 솔직히 걸어놓은 게 나아. 그러면 안 뽑을 거면. 딱,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욕먹으니까 어쩔 수 그러니까 없어. 쇼하는 거잖아.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그 학력 불문한다. 중학교 졸업해도 우린 뽑을 수 있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대학교 뽑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고등학교.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전공이 어디 있어, 고등학교. 문과, 이과,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공란에 문과, 이과 적으라. 장영실 고등학교 학생들 과 많아요. 그리고 고졸 출신 채용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어쨌든 원천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니 말해서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이 돌파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당비가 1,000원입니다. 저는 당비를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려서 기존에 그 월급을 못 받는 당직자들의 월급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 비상근인.
뭐 상근을 좀 늘리든지 정무직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CMS로 한 달에 뭐 정기 후원 이런 데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당에서만큼은 그 돈을 너무 적게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당비 현실화해서 당원한테 좀 권리를 많이 주고 이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1,000원이니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0만 돌파 잘 됐고 한 200만, 300만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방송 평가와 함께 청취자 의견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정 잡스 지난주에 이제 파일럿 편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카타르 항공에 계신 재밌고 유익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많이 들으셨나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네. 이상하게 좋은 댓글이 많더라고. 편집하면서 방송 참 재미없네라는 걸 몇 번 느꼈는데. 그 뭐라고 하지? 큰 요동 없이 평타로 쭉 가는 느낌인데 저도 댓글 봤는데 댓글 너무 호평이야. 댓글은 호평 일색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기장님이 아무래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그런가? 기장님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장님이 후배를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댓글의 평가는 다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블랙잭님께서 올려주신, 뭘 제안을 해주셨는데, 좀 읽어볼까요? 네,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코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성별로 나누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양성평등을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이 어떨지요. 물론 이 주제로 얘기하게 되면 벌어질 사태가 눈앞에 그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작하면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이라는 타이틀과도 맞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일례로 여성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취지의 정책인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 역시 여성이지만 많이 안타까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1순위 대상자는 아동보호시설을 나오게 되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이 제한으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 중에는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정책의 초점은 모든 저소득층에 맞춰줘야 하는데 여성에게만 맞추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슈가 많고 양성평등 문제는 많습니다. 성별로 나눠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내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서 같이 연대할 자리를 청정구역이 마련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히 받고 채택하지는 않겠어요. 수다맨들에서 최욱 씨한테 이 주제를 맡기시는 게 젠더 감수성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뭔가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거 많아요. 부산시에는 여성 전용 칸도 있어요. 지하철. 네, 그럼요. 네, 그런 것들도 논쟁하면은 끝도 없이 나오죠. 나는 좀 이렇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은 좀 이렇게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이렇게 똑같은 수로 하지 말고 여자 화장실을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한 명이 한 칸 쓰니까. 그래. 요런 거는 얼마든지 하도 된다 이거야. 근데 꽤 갸우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역차별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과잉보호가 아닌가. 네, 맞아요. 뭐 임산부 배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대가 돼야죠. 예. 네. 임산부 배려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지. 네, 왜냐면 이제 차에서 내릴 때 불편하시니까. 임산부 배려가 아니고 그냥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여성 전용 우대. 그건 뭐야? 남자도 운전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성 전용을 해놓으면 만약에 변태들이 거기만 있지 않을까요? 거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여성을 배려하겠다. 근데 그게 오히려 집중적인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 전용 주차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차장에서 또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그쪽에 뭐 CCTV를 뭐 이렇게 더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 입구 쪽에 좀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막 비난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뭔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 전용 주차장 많잖아요. 우선 주차장 네네. 분홍색으로. 좀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쪽 문 쪽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남성 여러분들 그냥 거기다 주차해도 돼요. 네, 주차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차하세요. 저도 일부러 거기다 주차해요. 다른 데 있어도. 요것도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왜? 불법이야? 나 일부러 해. 장애인 주차장에서 저기 주차하면 안 되지만. 그건 절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YTN 가면은 지하 2층에 딱 제일 입구에 거기 딱 있거든요. 바로 거기다 대버려. 누가 뭐라 하지? 누가 뭐라 그래? 홍상희 기자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전혀.
포기했겠죠? 근데 원래 뭐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 같은 그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차별받을 때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기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사실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이 작가님이 주차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럼. 아니 뭐 법으로 정해지면 또 법을 지켜야겠지. 법이 아니니까. 벌금 5만 원, 남자가 주차하면. 바로 주차해버려요. 네, 그리고 다음 의견 또 한번 볼게요. 파란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장님, 가식 없이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도 찰지게 잘하시네요. 능력되면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즐기며 사는 게 최고인 듯. 그게 최고죠. 네. 환승역의 그 여자, 나도 사연 보내고 싶다. 이 작가님 시원한 욕처방. 주변에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알 것 같아서 보내도 주자기를 할 것 같아서 주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내세요. 네, 일단 보내세요. 보내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네. 주작 같은 사연이 재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댓글에 기장님이 참 행복해 보인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볼 때도. 돈 많이 벌고 혼자 살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네, 맞아요. 얽매이지 않고. MC 박스의 조금 고급된 직업 버전이었어요. 웹툰 작가보다는 기장이니까. MC 박스가 아니라 그 만화 웹툰 작가 웹툰 박스. 작가 박스. MC 장원 섞였어요? MC 장원. 섞였어요. 뭐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뭐 편하게 자유롭게 프리하게. 저도 꿈꿉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뭐요? 따뜻한 가정이 네, 좋아요.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네. 힘내십시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라이언님. 네. 이번 편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친구가 승무원인데 같은 항공. 같은 항공? 카트라? 카타르?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재밌게 들었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아이폰 팟캐스트 스트리밍으로 들었는데 편집이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었는데 혹시나 하고 팟빵으로 들으니 올바른 순서로 나오네요.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이 작가님 하시는 방송 다 잘 듣고 있어요. 매번 재밌는 방송 맹글어주셔서 감사해요. 청량구역 파이팅. 네. 예. 하여튼 뭐 저희는 뭐 팟빵 측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뭐 지들도 모른다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쾌한 답변이네요. 네, 그러게요. 팟빵으로 들으면 올바른 순서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모르니 있더라고. 팟빵 측에서 지들한테서 듣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RSS를 여기서 따가니까. 그러게. 한 팟빵 측에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한테 보내드릴까요? 이번 주 선물은 우리한테 좋은 제안을. 블랙잭님. 예. 네, 블랙잭님. 예. 채택은 되지 않겠지만. 채택은 되지 않지만 좋은 제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블랙잭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56분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총 24분이 해주셨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청계팔가 보라민의 곱창, 10월 28일 1주년 촛불 집회, 팟캐스트는 해축야화, 히든보다 해축야화, 챔스리그도 해축야화, 해축야화는 유료 안 해요. 댓글 달면 경품 주는 해축야화 들어줘요. 유료를 안 하니까 히든 풋볼한테 지는 거야. 네, AV테크. 비염은 라경찬 한의원, 청정구역 감사합니다. 은경수호, 네,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블로그 마켓 드모에, 영유 아니그등, 태어나 사랑해,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약은 약사에게,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요거 영유 아니거든. 지난주 사연인 것 같죠? 사연 같아요. 너무 비싼데 영어 유치는 아니야 일단. 졸업앨범 90만 원. 졸업앨범. 영유 아니거든. 아니라고. 근데 뭐 댓글에도 뭐 졸업앨범 유치원 졸업앨범 뭐 몇만 원이면 되는데 왜 90만 원이야 이런 게 많더라고. 한 반. 영유 아니 뭐 국제 유치원 이런 건가? 국유 뭐 이런 건가? 국유. 요즘 그런 것도 놀이학교. 이런 것도 비싸더라고요. 미치겠습니다. 준표처럼 빨갛지만 준표한테 팔지 않는 40년 전통 공주 매운탕. 5대리 몇 차까지 가지? 5대리 몇 차까지 가지? 4차까지 가야죠.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아이 반찬 어른 반찬 하계동 아빠군 반찬 판갈로마 리조트 직원 아스트로 글레이드 사랑한다면 네이버의 아스트로 글레이드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 사이판도 투어이브 에드리안 등산할 때 운동할 때 걷다가 무릎이 아플 텐 딱이다 무릎펜 무릎펜 네, 그리고 페이팔로 김유상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아산 둔포 황소야, 최욱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613 피자, 포항 북구점, 난 사쿠라다, 현쌤 수학,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문사철단 유리콧구멍, 고니자, 고서동 명물아구찜, 개혁 군주 광종, 간밤에 햇냈어,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구구학번 오덴국,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네이버의 돌봄 이웃 한울,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 피규어는 하루 얀샵, 해축야화 최고 심판, 해축야화 복권빈, 해축야화 정드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66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한 주간의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추석 연휴로 매출이 헬이어가지고 광고를 못 해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약속대로 또 이렇게 광고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도 이거 바르고 왔는데, 아이스크림 크림,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순하고 용량도 많고 제작부터 판매까지 논스톱이라서 가격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요즘에 피부가 건조해서 저도 지금 전신에 요거를 바르고 있는데. 아, 전신에 발랐어요? 네, 전신에 바르죠. 몸에 바를 정도로 용량이 많습니다. 혹시 뭐 등 쪽에 손이 안 간다거나. 그럼 엄마가 발라줘요. 네. 진짜. 쓰레기들. 진짜 싫어. 아니, 물어봤잖아, 그냥. 싫어, 진짜. 등에 뭐, 손이 안 가니까 물어본 거잖아. 그럼요. 오바 싸고 있네, 진짜. 왜 하필 등이 궁금한데요? 손이 안 가니까. 엄마가 등인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죽을래, 진짜. 지희야, 어디가 등이었니? 너무 싫으네. 아이스크림 크림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크림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저희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3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 애널라인이 타는 것 같아. 그래요? 그쵸. 똥줄이. 네. 생존을 위한 짝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가 보수통합론을 먼저 내세웠고 안철수의 중도통합이 새롭게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안철수가 이제 중도통합 카드를 꺼내자 말자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박쥐가 잘 맞췄네. 애널라인이 타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전패지 전패.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요. 네. TK 쪽에서 뭐 얻을까? 아니면 전패기 때문에 덩치를 키워야 된다. 하기 전에 이런 생각. 또 밑에 뭐 자기들 윗대가리들도 뭐 달아오르겠지만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 공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지금 미치겠거든. 그런 사람들 압력 때문에 이렇게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데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하기 싫은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박지원 대표만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이 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박지원을 제외하면 가능하다. 물론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지만 그 기사가 거의 팩트에 가깝지 않나. 유승민 의원의 심정은 팩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의원 일단 뭐 오늘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 국민의당 의원 30명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안철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호남 쪽 분들이겠죠? 저는 지금 뭐 안철수는 40명 중에 30명이 찬성이라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 반대예요. 반대하고 있을 거는 특히 이제 호남 출신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거기다가 뭐 DJ 햇볕 정신 파기를 전제 조건으로
유승민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가 그거를 뭉개뜨리면서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민주당에는 도움이 된다. 오늘 안 되는 집안은 시끄럽잖아.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안 되는 집안, 시끄러운 집안 우리 국민들은 싫어해요. 싸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여야가 싸우는 것도 씨발 시끄러워 죽겠는데 집안끼리 쳐 싸워?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쪼개지든 합치든 분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도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어디 인터뷰에 나오셔서 그 안철수 후보를 폭렬 디스했어요. 네, 맞아요. 가지고 논다는 뭔가 그런 지난번 뉘앙스로? 대선 기간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토론할 때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쳐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유승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걸 하겠니? 네가 알겠니?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예요. 네. 저만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니네 그럼 누군지 아니? 유승민이 누군지 아니? 그런 거예요. 둘 다 또 대통령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서 더 당내 정리 또 안 돼요, 또.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이제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개혁보수 통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당 쪽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근데 유승민도 뻥카야, 뻥카. 그래요? 유승민도 지금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뻥카를 많이 던져야 내가 얻을 게 많아.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명 중에 절반이 자유한국당을 갖다 칩시다. 10명 남았잖아. 10명 가지고 국민의당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할 때는 우리가 주면 받는 게 있어. 기브 앤 테이크야. 무조건 합당하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근데 많이 받으려면 뻥카를 많이 쳐야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뻥카를 막 무지하게 질러 놓는 거야. 위력 과시하는 거죠. 정치에서 저도 선거할 때 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위세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약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형적인 약파는 행동들이에요. 지금. 개혁 보수로서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상 호남 지역구라든지 그 DJ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배제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호남 편중 해소하라 이런 거 있잖아. 네. 호남을 버려라. 그럼 당장 그럼 니는 대구를 버려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뻔히 그렇게 알면서도 지금 뻥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근데 안철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형국가 아니야. 우리 같은 같이 뻥카 치거든. 그거 못 하잖아. 뻥카로 질러야지. 그냥 합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바른정당의 자강파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당하고 통합 논의가 불거진 게 실보단 득이 많은 그런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국민의들 자강파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던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찬바람 부르는 곳은 싫어하거든. 근데 지금 엄청 찬바람 불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안에 들어가야 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금 갑자기 정의당 의원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은 그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에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들어갈 때 내 지분을 많이 요구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A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당에 어떤 사람이 A 지역구에 또 있을 수 있잖아. 네. 들어가서 싸워야 되거든. 그럴 때 골치 아파진다고. 그러니까 내 라인으로 정리해달라. 내 소리를 많이 내질러야 뻥카를 질러야 이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지금 뻥카를 내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바른정당이 더 작지만 지금 보면 그 국민의당에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표가 그 모양이니까 숫자가 많아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구의원 공천을 하면은 보통 해당 지역구에 구의원 3명과 비례대표 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과 합치면 그 두 사람들 4명씩 8명이 경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4사람들을 더 많이 꽂으려고 이렇게 위력 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3번, 4번은 당선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 경남, 호남 같은 경우는 1, 2번에서 거의 끝나요. 특히나 TK나 이런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많아서 1-가, 1-나 이렇게 해서 2명이 당선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유승민의 성동격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모론 같은 거죠. 네, 뭔가 이제 통합파를 위축시키고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봐야 통합파들은 어떤 일이 있어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짠하네 거죠. 유승민. 네가 아무리 해봐도 기어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들은. 꼬마 보수당 곧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나 자유한국당으로 갈까요?
글쎄요. 열 몇 명이 간다는 얘기가. 그거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 의원은 벌써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 성명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지역구에서는. 네. 일단 바른정당은 이런 상황이고 이 바른정당 쪽에 통합파 의원을 흡수하기 위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노력도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일단 뭐 당 윤리위가 박근혜와 최경환, 서청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홍준표가 이걸 생각을 못했지. 나는 고소해 죽겠는데. 저는 홍준표하고 서청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밑 접촉을 해서 교통정리를 한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정리 한 게 아니야. 그냥 지른 거예요. 그냥 질렀고 서청원이가 이따위로 나오면 나 폭로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청원이 폭로를 하겠다는 내용이 뭐예요? 뭘까? 성완종 리스트에서 1억을 받았다. 그게 홍준표가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2심에서 뒤집어졌거든. 진술 번복이죠. 그것도 뇌물 사건인데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뒤집어졌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윤숙모. 그러니까 성한종이가 윤숙모한테 시켜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배달해 준. 전달책이죠, 윤숙모가. 근데 지금 증거는 없어, 이 사건은요. 이거 홍준표가 말한 뇌물 사건에 증거가 없다. 증거만 있으면 된다. 지가 말했잖아. 네. 근데 지가 말한 걸로 지가 콕콕 낀 거 아니야. 이 사건에 증거는 없지만 윤숙모가 지가 전달했다니까. 증언이 있어.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 근데 2심에 가서 뒤집어진 뒤집어진 이유는 윤숙모의 진술이 1심하고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야. 그런데 이 윤숙모가 홍준표를 원래 동아일보인가 기자 출신입니다. 홍준표를 많이 도와줬지만 그전에는 서청원을 많이 도와줬다고. 서청원 사람이야. 그래서 홍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청원이 형, 숙모한테 연락해서 증언 좀, 라고 했지 않느냐? 증언 좀 해달라. 추측이지. 그런 녹취록이 있을 거란 추측 진술을 좀 아닙니까? 번복해달라. 녹취록의 내용이 그럴 것이다. 근데 이런 추측은요, 여의도 바닥에 파닥하게 돌았습니다. 우리가 씨발, 겁나서 말을 못했지. 파닥하게 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서청원이가 말하는 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잖아. 내가 녹취 깐다지 미루고 있잖아. 네. 요렇게 되면은 상당히 홍준표는 어려워졌다. 그쵸. 난감해졌다. 일단 지금 이 서청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홍준표도 페이스북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홍준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자, 일단 오빠야 쫄았지.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오빠야 쫄았지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일단 길잖아 내용이. 구구절절 말이 네, 많아. 네, 말이 자기가 많습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의 그러니까 뭔가 최대 이게 피해자입니다. 쫄리는 건가요? 아니 많이 쫄려. 쫄리면 그리 길어져. 맞아, 사람 맞아. 심리상. 맞아. 쫄면 길어지고 일단 장고 끝에 나는 홍준표가 악수를 놓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어쨌든 장문의 글을 쓰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번복을 못해. 아까 이 작가님 말대로 홍준표가 정치력이 있었다면 교통 정리를 미리 해놓고 했어야지. 의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네, 전혀 아니, 그리고 얘기가 하나도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서청원이고 창석이가 홍준표잖아. 그러면 쓰고 와서 형님 뭐 내후년에 총선 또 나갈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지방선거 나갈 겁니까? 정치 인생 이제 마무리 하는데 후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팔설인데 바보도 아니고 그래 하고 해준다고. 그런데 말도 없이 뒤통수로 후려 갈기니까 서청원이가 내가 혼자는 못 죽지. 이렇게 된다. 물귀신 작전. 네. 어차피 나는 끝날 거 자네도 같이 가야지 뭐 이렇게. 그럼 이거 자진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진 탈당하려면 벌써 하지 않았어. 지금부터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물밑 접촉을. 형님. 내가 뭐 페이스북 쓴 거 왜 쓰지 않을잖아요. 이러면서 할 수 있어. 페이스북 근데 기분 나쁘게 썼어요. 노역의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십시오라고. 아니 뭐 정치인들 그 정도 얘기는 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줘로 들리네요. 요 페이스북 아빠 서청원 옆에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형님 이렇게만. 근데 사실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박근혜를 출당을 시키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서청원이나 최경환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네. 표결까지 간다는 게 홍준표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표해가지고 아웃되잖아요. 아웃되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바른정당 애들 명부터 딱 떼고 딱 그냥 받으면 돼. 근데 소속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들이 만약에 안 돼 그래가지고 부결되잖아. 그러면은 홍준표 스크래치 엄청 가죠. 그렇죠. 진짜 이분도 정말 애널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타는. 여러모로. 오랜만에 참 이 보수 정당이 양대 정당 모두 아사리판을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잦은 탈당이 안 되면 홍준표의 뭔가 당내 지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럼. 네.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야3당의 생존 노력 어디가 승리할지 다 폭망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계 개편 관련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4년 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본인도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설의 영상이죠. 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오셨었죠. 사실 그때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인가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김수남 총장이 아니라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가 들렸었죠. 윤석열 당시 지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날아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뭐 질문 다스가 누구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을 윤석열 지검장한테도 걸고 있죠. 네, 근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맞서면서 이제 수사가 정치 보복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할 말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고? 뭐야? 뭔 말이야? 뭔 말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라고 믿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렇지. 변희재가 주장하는 그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서 네. 저 컴퓨터에 컴퓨터도 모르는 게 짓거린다고. 뭐 그런 윤석열 지검장도 뭐 딱히 별로 크게 이거는 의미를 과학적으로 두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가지고 저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얼마 다녔는데. 그 태블릿 PC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 최순실이가 제주도 가면 이거 제주도 있었고 독일 가면 독일에 갔는데 그게 왜 최순실 거 아니야. 그리고 태블릿 PC가 위치 추적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사용했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지검장이 얘기한 것도 정호성이가 지금 보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열어봤다고 이거를 그런 증거 있기 때문에 또 정호성이 조사받을 때 요거 태블릿 PC 최순실 거라는 거 증거로 써도 되지 하니까 네 쓰세요 맞으니까라고 얘기했다고 멍청아. 근데 이게 아직까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끝나는 건데 참 애잔합니다. 김진태 2심에 아웃됐어야 되는데. 나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 못하죠. 검찰은 알아도 말 못하죠. 이거는 누구 것으로 보이냐는 문제보다는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배당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대답인 거죠. 네.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의 소신이죠. 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곧 나오지 않을까요? 거의 다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던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질의도 많이 나왔는데 우병우가 다시 출국 금지가 됐다고요? 예, 아마 추가 수사 이것도 윤석열 지검장이 대답했죠. 추가 네, 수사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뭐 나오면은 이거 지금 그 추 누구야 그 추명호가 얘기했지. 우병우한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다만 최순실 것도 비선으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국정원 적폐 TF에서 그것까지 조사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국정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건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추명호도 핸드폰도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벌써 인멸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비선으로 보고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병우는 출국 금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일단 우병우 범죄를 밝힐 키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좀 논란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재신청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재신청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걸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지금 추명호 밑에서 일했던 국정원 직원이 네. 오열했다 그러더라고. 무슨 오해? 오열? 오해? 오열? 오열. 왜? 아니 나는 추명호가 시켜서 했는데 나는 구속되고 추명호 풀어주고 말이 해냐고 이게. 그쵸. 그래 땀띠다. 열받지 당연히. 나 같아도 열받지.
창석이 뭐 어디 가갖고 내가 다 시켰는데 얘만 줬대고 나는 괜찮으면 열받지. 열받죠. 너 나중엔 그래도 그냥 네가 다 덮었어라. 당신의 장세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뱃돈은 30억 주세요. 네, 추명호 전 국장이 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병우가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이제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이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되면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뭔가 그런 단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댓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짜 국정원 사무실과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 했군요. 정말 그 진짜가 뭐야 여기는? 정치 공작의 정점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모든 공작들을 다 한 것 같아요.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거에 영향을 줄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들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 것처럼 컴퓨터 자료하고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는 2013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던 증거물들이 다 그냥 가짜였던 거죠. 아니 근데 얘들은 바보 같은 것들이 뭐 조작해봐야. 아니 어차피 2012년 때도 경찰이 다 알고서 덮었고 2013년 조사도 검찰이 다 알고 덮었는데 뭐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뭘 또 조작을 해 귀찮게. 희한한 놈들이네. 그러니까. 뭐 따로 돈을 받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사무실 차린다고 돈도 달라고 하고 이런 거였었나? 하여튼 뭐 돈 받은 거는 뭐 오늘 뭐 또 하나 돈 받은 사람이 하나 등장했다고. KBS 고대영 사장. 아, 예. 돈 받았다며. 네, 맞아요. 네, 관련된 노무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노무현 관련된 보도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200만 원이요? 이야. 사장이 200 받고 이렇게 아니 그때는 보도본부장이었지만 어쨌든 200만 원 받고 야, 요거 내 충분히 뇌물일 수 있죠. 요거 충분히 뇌물. 100% 뇌물이죠 거의. 고대형도 가겠는데. 그러게요. 네. 의외로 KBS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렇네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MBC는 거의 다 왔어요. 네, 맞아요. MBC는 이제 아웃된 이사 2명 새롭게 임명하면 우리 쪽 인사를 임명하면은 이사진 소집해가지고 고영주, 김장겸 아웃시킬 수 있어. 그럼 끝나는 거거든. 그래갖고 그걸 알기 때문에 고영주가 그러면 뭐 자진 사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된다 그랬는데 이번 주 안에 빨리 임명해갖고 빨리 보내야지. 지금 다들 다 저기 고생하는데 찬바람 맞으면서. 아, 그럼요. 그리고 나라가 정상이라서 파업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이 많아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이사 2명 아웃된 거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됐고요. 꺼지고요. 다 김진태화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당 몫이기 때문에 이제 2명 임명하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김장겸하고 고영주가 아웃되면 KBS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고대희가 또 저렇게 걸렸으니까 이제 뭐 파업 이제 괜찮아지게. 근데 저 웃긴 게 지금 국정감사장에도 MBC, KBS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도 아마 관계 있는 사람들 아마 부를 거예요. 불러서 국정감사 할 텐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김의겸인가 왜 기자 있잖아. 일베 기자. 뭐 김세의. 김세의 부른다더라고. 아, 그래요? 니들끼리 잘 놀아라. 아니, 그분 전설의 페이스북 그 신스틸러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요? 몇십 년에 걸쳐서 자기는 알리바이를 다 숨겨왔기 때문에 날 절대 털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기자라는 놈이 바보가 아니서 그냥 그걸 안 쓰면 되지 뭘 절대 털릴 게 있으니까 털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취재를 하고 자빠졌고 참 이해를 못하겠어. 윤서인 불러서 벤치 기사 쓰고 이런. 윤서인 와이프도 불러서 한번 맞아요. 땄더라고. 명동에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근데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진 교체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눈앞에 왔어. 그렇습니다. 뭐 파업 기간 중에 뭐 왔어. 광고 매출도 평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MBC를 봅니까? 그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의 사퇴가 임박해 왔고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KBS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직원이 많아서 파업 중임에도 방송에 차질은 없었지만 일단은 뭐 새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오늘 새로운 또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눈에 띄는 성과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싶습니다. 결정적이니까. 네. 그 뭐 지금 새노조에 가입한 사람도 늘어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힘을 더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MBC부터 빨리 정상화되고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그렇죠. 지금 거의 170일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도 정치권의 약속만 믿고 이제 5년 전에는 그렇게
파업을 마무리를 끝냈었는데 했잖아요. 이번에는 목적 달성해야죠. 패배로 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패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서 난 그 이사들 압박하고 이런 거 아주 좋았다고 네, 보여요. 그리고 MBC 경영진이 퇴진을 하면 KBS 경영진도 사실 무턱대고 버틸 수만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일단 지금 상황상. 버티다가 줬다는 거지. 어떻게 KBS, MBC 정상화되면은 뭐 방송을 이렇게 아니 봤습니까 어떻게?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뭐. 이 작가 정상화되면 쓸게 아이, 이렇게. 뭐 됐어. 그 인간들 믿지도 않아. 니네 할 일이나 잘해. 나는 내 할 일이나 잘 알 테니까. 네. 쓰시기 바랍니다. 뻥카 날리지 말고. 네, 아까 좀 말했죠. 다 뻥카야 이 새끼들 네. 말이야. 그러게요. 약 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 팔지 말고 실제로 좀 써주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파업이 좀 성공리에 마무리가 돼서 방송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었는데 최시원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이 이웃 주민을 물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남 유명 식당인 한일관의 대표인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최시원 씨 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그 키우던 강아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물었는데도 강아지 생일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최시원 아버지가 그리고 최시원이 올린 사과문에 진정성이 있냐라는 그런 비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강아지가 근데 굉장히 좀 평소에도 약간 사람을 무는 그런 강아지였나 봐요. 그래서 뭐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뭐 줄도 목줄 안 매고 했냐. 그렇게 했냐. 근데 보니까 최시원 씨가 일단 자기 인스타그램 SNS에 올린 걸 봤을 때 뭐 외출 나간다라는 글에서도 아예 목줄이 안 돼 있어요.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만 있어. 근데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목줄합니까? 당연히 하죠. 또- 목줄하고 저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은 일단 제 품에 그렇지, 안아요, 안아야 돼, 강아지를.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엘리베이터 같이 개 타잖아요. 엄청 무서워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민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저는 강아지를 딱 안아가지고 일단 뭐 저희 강아지 막 짖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거를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따 얘기 좀 하지 마. 나한테 이씨. 너무 예쁘고 순한 강아지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공포의 대상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뭐 어쨌든 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든다는 거 짖을 때 있잖아요. 이게 길거리 가는데 탁 짖거나 주인이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는데도 달려들 때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목줄 잡고 있는 줄 알면서 깜짝 놀래거든. 아,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 무서워요. 놀라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이 개새끼 한 거야. 근데 그때 너무 통쾌해. 진짜 개한테 개새끼라고 그러잖아. 와, 틀린 말 아니지.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이런 개새끼가 진짜 정확한 그러게. 지칭 대명사. 정확한 지칭이에요. 그렇죠. 정말 더 여러분들 그 쌍을 보세요. 이 개 쌍놈 새끼라고. 너무 좋아요. 이 관련 법규를 보면은 개는 일단 법적으로 그냥 그 재물이죠. 재물이고 맞아요. 개를 때렸을 때나 이럴 때는 동물 학대나 이런 법안이 있는데 개한테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견주한테 물리는 법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전된 것도 없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견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처벌을 매길 수 있는 건 개한테 처벌을 매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제는 이 한일관 사장님 네네. 작고하시 돌아가신 그분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 네,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 만약에 처벌을 원한다 했다면 네. 그러면은 부검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뭐 누가 봐도 걔한테 물려서 그게 폐혈증으로 갔지만 네. 네. 이게 부검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그렇다고 국가에서 해줘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유족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안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법이 있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안 그렇으니까. 뭐 형사나 민사로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이에 합의를 한다 이런 게 그 지금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개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면 이 개는 안락사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개가 사람한테 물리는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실 2,000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 한 지금 해에. 병원에 오는 것 네. 물려가지고 한 700건쯤 되고요. 네. 119에 신고된 거는 한 2,000건이에요. 네.
119 왔는데 이게- 별거 아니어서 병원까지 안 가겠지. 그런데 지금 같은 이번에 최시원 걔는 보면 알겠지만 크게 물린 게 아니거든. 살짝. 그쵸. 중간이. 그런데도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게 뭐 그 물린 사람의 면역력이 좀 약해져 그럴 있다거나 수도 그러면은 있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그렇게 된 파상풍 건데. 주사까지 맞았다 그랬거든요. 네. 이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같은 거 면역력 약한. 네, 맞아요. 간단하게 큰 이런 위험이죠. 애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또 개들이 서열이 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애들은 공격하기 쉽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엄청나게 물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강아지 보니까는 막 그 이빨도 막 크고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뭐 물린 사람도 아 물렸네 그냥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니, 이 물리고 나서 이 사람 사망한 사람의 형부가 의사래. 그래서 물렸다고 전화하니까 바로 병원 가라 그래갖고 적절한 치료 받았대요. 아 그래요? 받았는데 곧 퇴원 바로 하셨다고. 퇴원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진짜 가슴 그러네요. 아픈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꼭 네. 목줄은 꼭 견주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네.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한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품종으로 정해뒀대요. 몇 품종은 반드시 나갈 때 입마개 해라 이런 거. 그 대형견 대형견.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법적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법적으로 이게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에티켓이 패티켓이라고 하죠. 강아지 맞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에티켓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좀 견주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특히 이제 뭐 견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렇죠. 뭐 사냥개 출신의 개를 키우는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죠. 셰퍼드 이런 거 키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셰퍼드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핏벌 이런 거 당연한 거고. 진돗개도 그 아주 공격성 강한 개입니다. 진돗개. 원래 사냥개 출신이기 때문에 본성이 남아 있어요. 닭 같은 거 봐요. 다 잡아요. 맞아요. 그 집주인 말려도 안 돼. 네, 벌어서간 뛰어들어. 물어 죽이고 그냥 오더라고요. 그걸 물어 죽이고 와. 그냥 드시지 않고 그냥 물어 죽이고 가요. 난리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사 토크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과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한 침대.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번 광고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쇼엔 침대. 이게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하네요. 딴지마켓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업계 최초로 2주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의 체험담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쇼엔 쇼파 역시 진짜 통가죽을 사용한 쇼엔 더 편한 쇼파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는 기본이고요. 세계 최초로 실리콘 소재를 이용한 소파를 출시를 했습니다. 일산에 이 쇼엔 전시장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원목 소파를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색창에 쇼엔 침대, 쇼엔 이지, 쇼엔 침대와 쇼엔 이지 라고 치면 되는 건가요? 한번 쳐볼래요? 그래요. 쇼엔 침대. 쇼엔 침대. 제가 쇼엔 침대라고 이번 여러분 주 혹은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침대 바꿉니까? 네. 문의 전화는 02-2038-2190 그리고 02-2038-219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침대 하나만 딸랑이거든요. 왜? 그 소파도 지금 여기 다 뺐어요? 원목 소파 할인하는 거. 다 내려가 다 뺐어. 침대만 하나 딸랑 있는데 침대 매트리스밖에 없어가지고 침대를 하나 안타깝네요. 구입해야겠어요. 네. 너무 방이 자취생 같네. 너무 집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외롭겠네요. 외롭죠. 근데 집에 가구가 없으면 외로워요. 그 택배 기사 와갖고 깜짝 놀라 그래. 왜요? 아무것도 없어서?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청소해 주신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부르주아요?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돼지 면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네. 4시간 일하시고 정원도 막 가꿔주고. 일주일에 한 번에 4시간 일하고 가셔. 근데 나 혼자 살잖아요. 네. 내가 뭐 집을 어지럽혀? 뭐 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집이 늘 깨끗해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내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엄청 깨끗하니까 이 아줌마분이 미안한 거야. 뭐 서비스로 뭐 줍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청소할 게 없으니까 4시간 일해야 되는데 한 30분이면 끝나거든. 그래 미안해서 자꾸 일을 찾아. 안 찾아도 되는데. 그래 이제 어느 날 갔더니 운동화를 또 깨끗하게 빨아주셨어요? 예. 감사하네요. 운동 빠는 집인데. 그 빈티지인데. 제 친구도 그거 있죠. 빈티지 골든구스. 새 거로 만들어놨어. 야 뽀얗게 락스 먹는 것 같아. 아주 뽀얗게 만들어줬더라고. 제 친구도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골든구스는 왜 이렇게 더럽냐고 빨아주셨다는 그렇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그 마음은 감사하니까. 그렇죠. 뽀얀 운동화 또 아이, 좋아요. 신고 다니면 좀 더럽히면 되지 아이고, 다니면서. 그래. 제가 열심히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럽히는 거 전문이잖아요, 또. 아이, 그러면 쉽게 더럽히죠.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인가요? 네, 오늘은 최근에 20, 30대도 많이 겪는 사연입니다.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박지희님, 오창석님. 제 오랜 고민 하나 풀어주고자 합니다. 노력하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루던 군대를 결국 들어갔던 2002년. 저는 해군 471기입니다. 오창석 씨 해군이죠? 네, 저 516기입니다. 군 생활이 힘들었고 저는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살 빠지고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드러났는데 바로 두피였습니다.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26살에? 그러니까 군대 면제 받았어요. 면제 받지 왜 착하고 그래. 그러니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밀렸는데 면제 못 받았나 그런 봐. 거야? 네. 그렇구나. 네. 나쁜 놈이네. 군대를 가야지. 아직 젊은 나이여야 할 25, 6세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본체를 떠나갈 때의 마음이란. 한때 유행했던 비누 샴푸 머리에 뿌리는 것, 검은 콩도 먹어보고 다 해봤지만 군 시절 시작된 탈모는 거침없었습니다. 단 하나 효과가 있었는데 피부과에서 진단받은 약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고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부담감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끊자마자 다시 머리가 우수수 빠지더군요. 가발은 써본 적 없지만 흑채를 뿌리고 학교 간 날이면 사람들이 오빠 오늘 얼굴 좋아 보인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전입니다. 대머리는 격대 유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유전, 대머리면 내가 유전인 그런 거죠. 이대를 걸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바로 내리 유전도 많아. 아, 맞아요? 과학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시원하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 네. 희망 따위는 애시당초 그 없습니다. 격대 유전이란 말은 내가 봤을 때는 희망으로 지어낸 말 같아.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우리 아버지 걸렸으면 나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네. 우리 아버지는 내버리는데 격대 유전이지. 난 아니야. 이렇게 애써 부정하는. 네, 이분도 괄호 열고 미안 아들 이렇게 제 최종 선택 머리를 확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40에 이걸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사는데 살면서 몇 가지 느껴지는 점들이 있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참견합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유전인가? 또는 검은 콩 가루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지랖 참. 네. 탈모인으로 살아온 지 15년 가까이 돼서 마음이 단단해졌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저런 질문을 하면 유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시원한 양반 이러면서 농담이랍시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머리 난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제 막 기도하면 머리가 나? 이게 뭡니까? 아이고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네. 두 번째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네. 아이가 이가 발견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머리카락이 산다는 이요? 네. 어머. 한국 이랑은 조금 다른지 워낙에 빠르게 퍼지고 번식해서 이가 발견된 아이는 당장 병원에 보내주고 의사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학교 등교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이를 옮아왔을 때 한바탕 난리가 됐는데 다른 식구들도 머릿속에 이가 있나? 라고 하던 의사 선생님이 아빠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가 살 데가 없어. 기쁘지만 슬펐습니다. 세 번째 선크림. 머리에 로션, 선크림 등을 발라야 합니다. 이거 많이 오해하시는데 샴푸 씁니다. 두피는 소중하니까요. 아, 대신 근데 어느 정도로 머리가 없으신 거지? 그러니까 다 머리 밀었다. 다 밀어줬대. 확 밀어버리는 네, 거. 대신에 빗이나 드라이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소풍을 가거나 야외 활동할 때 선크림을 머리에도 발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많이 아픕니다. 수영장에서는 수영 모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탈모 치료제가 나오면 노벨상 받을 거란 이야기도 있죠.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요. 그런 모든 분들이 유쾌하고 힘내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작가님, 오창석님은 건강하고 윤기가 있는 풍성한 모발을 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일단 이분도 이제 알겠죠.
흑채 말고 그 뭐야 또 뭐 검은 콩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마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망구 의미 없다는 다 거. 의미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피부까지 약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약이 이제 보험이 안 돼서 비싸. 아, 요거는 문제 있냐고. 아니, 근데 약 먹으면은 더 빠지지 않는 거지 머리가 나진 않죠. 아니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요? 조금 괜찮아진 사람도 있어. 잡아지고 호전되는 사람도 있고. 있어. 그래서 저는 추천은 만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유전적으로 대머리면 좀 일찍 먹어라 약을. 오래 이제 지속해주잖아, 간직해주잖아. 그런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약이 비싸면 네. 요거 4등분짜리 있어. 그거 4등분해서 먹으면 돼요. 그건 싸요. 그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원래 처방전 이게 그런 게 있는데. 형도 약간 머리가 중간에. 아니 저는 유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진짜 유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게 탈모는 이게 정수리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정수리 내가 문제가 없는데 옆에 내가 자꾸 빠지더라고. 빠진다고 내가 느꼈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문제는 없다더라고. 근데 그렇게 신경 쓰이면 약을 먹어보라고. 그런데 걱정되는 게, 나 그때 결혼하고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좀, 아이 혹시? 그렇게 될까봐. 부작용 네네네. 있잖아. 근데 전혀 문제 없다더라고. 전혀 문제 없고, 만지지만 않으면 된대요. 아이가. 그 약을.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먹었는데, 뭐, 그냥 그래. 그것 때문에 효과를 모르겠어. 아니, 그것 때문에 더 안 빠졌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요거는 뭐 스트레스성 탈모니까 저야 뭐 스트레스 탈모 상관이 없고. 근데 유전 탈모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약 먹는 수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제주에도 많아요. 많은데 약 먹어서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무슨 뿌리고 이런 건 다 안 돼요. 약밖에 없어. 하이모. 안 돼. 그건 가발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몰라. 프로페시아가 만약에 비싸면 2통에 한 11만 원 했는데. 2통 얼마나 먹어요? 한 통이 30날, 28날 들었으니까. 한 달 정도네요. 아니, 그 2통이 11만 원이 비싸잖아. 그렇죠. 근데 하여튼 너는 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썼는데. 남는 게 돈이야. 그 정도쯤이야. 뭐. 다른 분들은 이게 4등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든가. 저는 그 다른 거 뭐 미용실에 가서 뭐 무슨 삼표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머리를 다 밀어버리셔서. 이분은 원래 유전이니까 힘드니까.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 같이 그 여행대 대표가 머리 심었어요. 35, 6인데. 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방법. 머리 심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막 머리 심는 거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 안 아프대요. 진짜요? 진짜 안 아프고 머리 심어 놓은 게 보여요. 이렇게 잔디처럼 작게. 심어 놓으면 요게 나중에 다 빠진대요. 그렇죠. 한번 빠졌다 다시 나죠. 빠지고 모공을 다 열어주고 다시 팍 풍성하게 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반영구적인 거죠. 영구적인 건 아니죠. 연예인들 그 좀 이상한 애들이 머리 갑자기 많이 나고. 네.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애 누굽니까? 분명히 빠졌는데 한 6개월 한 1, 2년 쉬다 오더니 머리가 많아? 가발도 아닌데 거의 다 100% 수술입니다. 제일 좋은 건 수술이에요. 그 효과 제일 좋아. 실제로 난다. 아직 뒷모가 이런 데 살아있을 때. 우리 전영진 원장 오늘 놀러 왔는데 손을 들잖아. 씹는 게 제일 효과가 있어. 그럼. 가능하다고. 씹는 게 제일 효과가 있어. 원장님 머리숱 풍성하신데? 저 사람 돈 벌라고. 우리 축구선수 웨인 루니도 머리 다 날라갔는데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심는 방법이 정말 그게 그렇다면 심는 방법인데 좀 비싸니까. 일단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약으로 피부과나 비뇨기과 가서 약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그래도 빠진다. 그러면은 수술을 권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20대 중반에 빠지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요즘은 20대나 30대에 빠진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연령별 점유율이 1위가 30대, 2위가 40대, 3위가 20대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심해지고 있고 여성 탈모도 46%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5년간 진료비로 540억 지출했다는 한국일보 기사도 있어요. 탈모라는 것 자체가 전 현대사회 그 질병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보험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사회생활 하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스트레스성 탈모는 약을 먹잖아요. 네. 좀 나아지잖아. 약을 끊잖아. 상관이 없어. 그냥 있어. 근데 유전으로 빠지는 분은 약을 먹잖아. 네. 좋아졌잖아. 끊잖아. 바로 빠져.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 약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비싸다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험을 좀
그러게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네요. 탈모 국가 책임제. 무상 모발 이식. 아니, 그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요거는 탈모에 의한 스트레스는 일단은 자신감 이게 확 떨어지거든. 엄청 떨어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처럼 대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 달심되거든요. 맞아. 외국인들은 가끔 대머리 한번 멋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두상이 이뻐서.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옆통수가 다 튀어나오는 그런 동양인들이라. 외국인들은 싹 밀고 콧수염이나 턱수염 기르면 코너 매끄리고 이런 사람. 근데 우리는 뭐 넷이야 씨. 이상했을 때. 우리 대머리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석천이 형 정도 말고는 사실 대머리가 잘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좀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힘든 게 결혼도 힘들잖아요. 그거 맞아요. 대머리로서 결혼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속이고 할 수도 없고. 그럼요. 그렇게 결혼했다 치자고. 아들 넣으면 얼마나 또 아버지를 원망할 거야. 그럼요. 아빠 나 머리 빠졌는데 미안해 하면서 갑자기 싹 뚜껑을 싹 열면은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저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일찍 탈모가 시작이 돼서 20대 때부터 가발을 쓰신 거예요. 근데 가발인 걸 결혼 일주일 전에 안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받아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네, 뭐. 그래. 요즘은 가발도 좋은데. 네. 머리도 감을 수 있다더만 가발.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머리인 분들한테 이상하게 쉽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 엄청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럼 이 교회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과드리겠습니다. 내가 맨날 뻐꾸라고 놀렸는데.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 뻐꾸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거기는 좀 더 벗겨져야 되는데. 네, 더 놀리세요. 네,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7회 방송 1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일 2부에는 청정잡스와 환생역의 그 여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청정잡스 누가 출연하나요? 네, 청정잡스에서는 저희 방송에 광고도 많이 해줬고 저희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술도 좀 많이 사주는 이근홍 세무사. 직접. 예. 저 새끼가 왜 세무사가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긴급하게 섭외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친구니까. 오늘 나와 이렇게 했겠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쟤 때문에 인생 망가진 애들 많아요. 왜요? 왜요? 야, 씨발, 이근홍이가 세무사 됐어? 이러면서, 야,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공부하면 될 거야! 이래가지고 인생 많이 망가졌어, 애들! 다 떨어졌거든! 진짜로? 이근홍도 아는 세무사 정도야? 뭐 나도.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다 떨어졌어. 쉬운 게 아니야. 그분이 대단한 근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시험이나 인생은 역시, 운빨이다. 운빨이야, 다! 운구기일입니다. 그럼. 네. 내일 이근홍 세무사님 오시면 저도 좀 좋은 기운 좀 받아봐야 그래요. 네. 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청정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여성을 배려하겠다는. 근데 그게 오히려 집중적인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 전용 주차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차장에서 또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그쪽에 뭐 CCTV를 뭐 이렇게 더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구 쪽에 좀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막 비난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뭔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 전용 주차장 많잖아요. 우선 주차장 네네. 분홍색으로. 좀 그게 이제 예. 엘리베이터 쪽 문 쪽에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네. 남성 여러분들 그냥 거기다 주차해도 돼요. 네, 주차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차하세요. 저는 일부러 거기다 주차해요. 다른 데 있어도. 요것도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왜? 불법이야? 나 일부러 해. 장애인 주차장에서 저기 주차하면 안 되지만. 그건 절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YTN 가면은 지하 2층에 딱 제일 입구에 거기 딱 있거든요. 바로 거기다 대버려. 누가 뭐라 하지? 홍상희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 홍상희 기자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전혀. 포기했겠죠? 근데 원래 뭐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 같은 그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차별받을 때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기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사실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이 작가님이 주차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럼. 아니, 뭐 법으로 정해지면 또 법을 지켜야겠지. 법이 아니니까. 벌금 압니다. 5만 원 남자가 주차하면. 바로 주차해버려요.
네, 그리고 다음 의견 또 한번 볼게요. 파란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장님, 가식 없이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도 찰지게 잘하시네요. 능력되면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즐기며 사는 게 최고인데. 그게 최고죠. 네. 환승역의 그 여자, 나도 사연 보내고 싶다. 이 작가님 시원한 욕처방. 주변에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알 것 같아서 보내도 주작이라 할 것 같아서 주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내세요. 네, 일단 보내세요. 보내십시오. 파란콩.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네. 주작 같은 사연이 재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댓글에 기장님이 참 행복해 보인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볼 때도. 아, 돈 많이 벌고 혼자 살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네, 맞아요. 얽매이지 않고. MC 박스의 조금 고급된 직업 버전이었어요. 웹툰 작가보다는 MC 기장이니까. 박스가 아니라 그 만화 웹툰 작가 웹툰 박스. 작가 박스. MC 장원 섞였어요? MC 장원. 섞였어요. 뭐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뭐 편하게 자유롭게 프리하게. 저도 꿈꿉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뭐예요? 따뜻한 가정이 네, 좋아요.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네. 힘내십시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라이언님. 네. 이번 편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친구가 승무원인데 같은 항공. 같은 항공? 카트라? 카타르?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재밌게 들었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아이폰 팟캐스트 스트리밍으로 들었는데 편집이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었는데 혹시나 하고 팟빵으로 들으니 올바른 순서로 나오네요.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이 작가님 하시는 방송 다 잘 듣고 있어요. 매번 재밌는 방송 맹글어주셔서 감사해요. 청정구역 파이팅. 네. 예. 하여튼 뭐 저희는 뭐 팟빵 측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뭐 지들도 모른다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쾌한 답변이네요. 네. 네, 그러게요. 팟빵으로 들으면 올바른 순서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모론이 있더라고. 팟빵 측에서 지들한테서 듣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RSS를 여기서 따가니까. 그러게. 한 팟빵 측에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한테 보내드릴까요? 이번 주 선물은 우리한테 좋은 제안을. 블랙잭님. 예. 네, 블랙잭님. 예. 채택은 되지 않겠지만. 채택은 되지 않지만 좋은 제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블랙잭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 뭐 신입, 경력, 기능직 변호사 같은 것들이죠. 총 3가지로 분류해서 뽑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 자정까지 접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야, 좋겠네, 공채. 또 이번에 많이 뽑는다더라고요. 네, 많이 뽑습니다. 야당은 뽑는 걸 좀 줄였고, 네. 여당은 조금 늘렸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많이 뽑았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이 민주당 홈페이지로 가보면은 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왜요? 이게 이력서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우리 고용노동부에도 표준 이력서를 채택하면서 학벌과 어학 점수 같은 스펙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선언했는데 민주당 지금 지원서에 보면 학력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이름을 쓰는 거, 학교 이름을 쓰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의 전공, 학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학 점수 표기란이 있어서 요 2가지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럼 그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잖아. 블라인드 채용도 아니고 학력을 보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그 전공 정도만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전공 정도만 확인하겠다는 거는 네. 고졸 출신은 시험 그러니까, 그쵸. 시험 보지 말라는 뜻이잖아. 아니 고졸 중에서도 고졸을 무조건 고졸을 시키면 뭐 전공 뭐 문과적냐 문과 이과적냐. 아니, 실업계 중에 나 씨.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예고. 국악고 학생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 보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오냐 대학교 거기도 쓰게 돼 있더만 뭘 그래. 학교 이름 말고요. 학교 이름 말고 전공만. 어쨌든 고등학교 전공 대학교 전공 이렇게 해놨더만.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대학교 중퇴라든가 고졸이면 지원을 못할 거 아니야. 누가 지원을 하나. 그렇죠, 못하죠.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블라인드면 확실하게 블라인드를 해야 되지. 왜 그 학력을 물어보고 전공을 물어봐. 말이 안 되는 거지. 전공만 알고 싶다. 그게 뭐야? 전공만 알고 싶다는 건 대학 졸업장만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건의하란 말이야. 네가 이건 잘못됐다고. 이미 다 나오고 나서 건의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어쨌든 요건 실드 불가입니다. 왜냐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은 학교가 아니라 학과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력과
과는 무관하다라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졸은 응시를 할 수 없는. 아니 할 수 있죠. 할 수 부분이라는 있다니까. 뭐고 할 수 없어. 아니 내가 만약에 고졸이면 네. 딱 들어가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지원 안 해요. 건. 나도. 뻔히 다 보이는 건데 어떻게 지원하나? 아니, 그래도 고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전공만 확인하고 그 밑에 쭉 또 자기소개서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전공란에 전공 거기에 입력이 안 되면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한글 파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전공도 가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민주당 당직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그 행정부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공약을 내세운 거는 철저히 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전공만 나와서 그렇지 지난번에 더민주정치대학이라고 해서 교육기관 설립한 게 있었는데 거긴 아예 증명사진도 있고 학교 이름도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좀 만드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듣거나 그러면 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이거 절대 문제 실드가 있는 불가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공 정도는 그래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끝까지 지랄하고 있네. 진짜 씨발. 오늘도 지들 집이라고 끝까지 지랄해.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게. 아, 참. 어쨌든 뭐 저 그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면은 뭐 네. 애초부터 4년제 이상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대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애초부터. 장난치나. 씨.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아나운서 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자 아나운서 시험. 나이 불문이야. 그리고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성 지원하잖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무조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장난치나 지금? KBS에서 최고령 합격자가 만 31세 이각경 아나운서로 알고 있어요. KBS에. 네. 만 31세. 그러니까 40대 여성이 아나운서 시험을 봐. 자기 딸은 준비도 많이 하고, 꿈을 갖고 올 거 아니야. 아, 그럼요. 근데 무조건 안 되잖아.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러면. 애초부터 안 된다 그러든가. 나이 제한은 솔직히 걸어놓은 게 나아. 그러면 안 뽑을 거면. 딱,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욕 먹으니까 어쩔 수 그러니까 없어. 쇼하는 거잖아.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들께서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56분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총 24분이 해주셨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청계팔가 보라민의 곱창, 10월 28일 1주년 촛불 집회, 팟캐스트는 해축야화, 히든보다 해축야화, 챔스리그도 해축야화, 해축야화는 유료 안 해요. 댓글 달면 경품 주는 해축야화 들어줘요. 유료를 안 하니까 히든 풋볼한테 지는 거야. 네, AV테크. 비염은 라경찬 한의원, 청정구역 감사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네,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블로그 마켓 드모에, 영유 아니그등, 태어나 사랑해,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야근 약사에게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요거 영유 아니거든. 지난주 사연인 것 지난주 같죠? 사연 같아요. 그쵸. 너무 비싼데 영어 유치원 아니야, 일단. 졸업앨범 90만 원. 졸업앨범. 영유. 아니거든. 아니라고. 근데 뭐 댓글에도 뭐 졸업앨범 유치원 졸업앨범 뭐 몇만 원이면 되는데 왜 90만 원이야 이런 게 많더라고. 한 반. 영유 아니 뭐 국제 유치원 이런 건가? 국유 뭐 이런 건가? 요즘 그런 것도 놀이학교. 이런 것도 비싸더라고요. 미치겠습니다. 준표처럼 빨갛지만 준표한테 팔지 않는 40년 전통 공주 매운탕. 오대리 몇 차까지 가지? 오대리 몇 차까지 가지? 4차까지 가야죠. 포차 천국 대구 동천점.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아이 반찬 어른 반찬 하계동 아빠군 반찬 탕갈로마 리조트 직원 아스트로 글레이드 사랑한다면 네이버의 아스트로 글레이드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사이판도 투어이브 에드리안 등산할 때 운동할 때 걷다가 무릎이 아플 텐 딱이다 무릎펜 네, 그리고 페이팔로 김유상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아산 둔포 황소야, 최욱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613 피자, 포항 북구점, 난 사쿠라다, 현쌤 수학,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문사철단 유리콧구멍, 고니자, 고서동 명물아구찜, 개혁 군주 광종, 간밤에 했네 했어,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구구학번 오뎅국,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네이버의 돌봄 이웃 한울,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 피규어는 하루 얀샵, 해축야화 최고 심판, 해축야화 복권빈,
해축 야와 정드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66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한 주간의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추석 연휴로 매출이 헬이어가지고 광고를 못 해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약속대로 또 이렇게 광고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도 이거 바르고 왔는데, 아이스크림 크림,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순하고 용량도 많고 제작부터 판매까지 논스톱이라서 가격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요즘에 피부가 건조해서 저도 지금 전신에 요거를 바르고 있는데. 아, 전신에 발랐어요? 네, 전신에 바르죠. 몸에 바를 정도로 용량이 많습니다. 혹시 뭐 등 쪽에 손이 안 간다거나. 그럼 엄마가 발라줘요. 네. 진짜. 쓰레기들. 진짜 싫어. 아니, 물어봤잖아, 그냥. 싫어, 진짜. 등에 뭐, 손이 안 가니까 물어본 거잖아. 오바 싸고 있네, 진짜. 왜 하필 등이 궁금한데요? 손이 안 가니까. 엄마가 등인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죽을래, 진짜. 지희야, 어디가 등이었니? 이렇게. 너무 싫으네. 아이스크림 크림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하시거나 쿠팡과 팟캐스트의 선명,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방송 시작했는데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뭘 찾고 있었어요, 지금. 네. 뭐 애인이라도 생겼나 봐. 야, 방송 전에 내가 공격했는 거 바로 대갚아버리네요, 방송으로. 많이 컸어.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금 둘 다 핸드폰 질하고 있네, 진짜. 아니. 찾고 있다니까. 뭘 찾는데요? 찾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찾고 있어요. 오창석은 여자친구랑 카톡하는 것 같고, 애인 생겼네. 입가에 미소를 띠며 카톡하고 있네. 정신 차려, 오창석. 예? 이준석한테 밀리지 말고 정신 차려란 말이야. 댓글에 밀리지 않았다라는 댓글이. 어때, 시사 안드로메다 나오고 나서 주위에서 들었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들었다고. 역시 근데 공중파는 다르긴 달라요. 그럼. 타겟팅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이 들었다고. 아들내미 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공중파에서 남태우 씨는 뭐 맨날 팟캐스트 얘기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수다미들 얘기하고 있고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공중파는 공중파 타겟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데이트했어요 여자친구랑? 오늘 뭔가 머리에 힘 좀 준 게 뭔가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 낮에 강연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치 강연 갔다 와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강연하고 왔는데 정치하지 말라고 돈 많이 깨진다고. 오늘 좀 중요한 거 있는데 이제 방송 나갔으면 다 아셨을 거예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조각 장관입니다. 네, 맞아요. 속보 뜨더라고요. 네,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치인 임명됐으니까 통과에 무리 없겠네요. 네, 현역 불패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 기업인들을 하려고 했는데 주식 백지 신탁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고 한다. 자기 재산을. 그러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진 전 후보자도 그 27번째 후보였대요. 그 사이에 너무 찾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현역 의원으로 가지 않았나. 홍정호 의원이 어차피 경제통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괜찮은 거로 봐요. 네, 저도 괜찮고 조각이 조만간 곧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정호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회사 이사 갔습니다. 여행대학에. 어디로? 설릉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너무 엄청 멀어졌네? 제가 마포에 출근하기 위해서 마포구청역으로 이사 왔더니 설릉역으로 왔습니다. 설릉은 좀 비싸지 않아? 아니, 야놀자 본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좀 비싸잖아. 방송 듣는 야놀자 직원분들 5층으로 놀러 오세요. 야놀자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야놀자에서 밥도 줘요? 밥 들어요. 산에 진짜? 식당인데 이사 간 것 중에 가장 기쁜 겁니다.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강남 피플들 연락 주세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식권 드릴게요. 진짜? 밥 진짜 맛있어요. 설릉. 야놀자 본사를 이용하지 말고 그 어플을 이용하세요. 이용하고 싶으면 말해요.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야놀자 어플을 이용하려면 남자를 만나야 될 텐데. 오늘 야놀자 얘기해서 광고 좀 하라 그래. 쓸데없이 홍보하지 말고. 여기 야놀자 홍보하는 데야? 제가 야놀자 밥 맛있다고. 그 회사 대표한테 인터넷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광고 찍지 말고. 버스 광고 따고 하지 말고 여기다 아니, 하라고. 그 광고팀 뭐지? 듣고 있나 혹시? 광고 그따위로 만들었지 어떻게? 돈을 뭐 벌려면 얼마든지 벌릴 수는 있겠다만. 그러게. 광고 진짜 더럽게 못 만들었다고.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리는 어때요? 지금부터 뻐근합니다. 오늘은 마사지 안 받고 왔어요. 안 받았습니다. 허리 어떻게 안 쓰고 잘 아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이상한 여기에 서 있으면 가슴은 툭 튀어나오고 엉덩이 쪽은 빠져 있어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겠어요. 좀 나아지겠죠? 나 빨리 해서 제2 동생도 만들어야 될 텐데. 됐고요. 지금도 버거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정잡스 민주당 당직자 편을 지지난주에 보내드렸는데, 민주당 그 공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정기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당직자 뽑고 있고요. 그때 당직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직. 그 학력 불문한다. 중학교 졸업해도 우린 뽑을 수 있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대학교 뽑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고등학교.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전공이 어디 있어 고등학교. 고졸 문과 이과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공란에 문과 이과 적으라. 장영실 고등학교 학생들 과 많아요. 그리고 고졸 출신 채용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어쨌든 원천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흔히 말해서 뭐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이 돌파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당비가 1,000원입니다. 저는 당비를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려서 기존에 그 월급을 못 받는 당직자들의 월급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 비상근이. 뭐 상근을 좀 늘리든지 정무직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CMS로 한 달에 뭐 정기 후원 이런 데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당에서만큼은 그 돈을 너무 적게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당비 현실화해서 당원한테 좀 권리를 많이 주고 이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0원이니까 많이 들어왔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0만 돌파 잘 됐고 한 200만, 300만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방송 평가와 함께 청취자 의견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정잡스 지난주에 이제 파일럿 편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카타르 항공에 계신 재밌고 유익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많이 들으셨나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네. 이상하게 좋은 댓글이 많더라고. 편집하면서 방송 참 재미없네라는 걸 몇 번 느꼈는데. 그 뭐라고 하지? 큰 요동 없이 평타로 쭉 가는 느낌인데 저도 댓글 봤는데 댓글 너무 호평이야. 댓글은 호평 일색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기장님이 아무래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서 그런가? 기장님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장님이 후배를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댓글의 평가는 다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블랙잭님께서 올려주신, 뭘 제안을 해주셨는데, 좀 읽어볼까요? 네,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코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성별로 나누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양성평등을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이 어떨지요. 물론 이 주제로 얘기하게 되면 벌어질 사태가 눈앞에 그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작하면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이라는 타이틀과도 맞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일례로 여성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취지의 정책인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 역시 여성이지만 많이 안타까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1순위 대상자는 아동보호시설을 나오게 되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이 제한으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 중에는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정책의 초점은 모든 저소득층에 맞춰줘야 하는데 여성에게만 맞추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슈가 많고 양성평등 문제는 많습니다. 성별로 나눠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내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서 같이 연대할 자리를 청정구역이 마련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히 받고 채택하지는 않겠어요. 수다맨들에서 최욱 씨한테 이 주제를 맡기시는 게 젠더 감수성이 이거를 충분하니까. 그리고 뭔가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거 많아요. 부산시에는 여성 전용 칸도 있어요. 지하철. 네, 그럼요. 네, 그런 것들도 논쟁하면은 끝도 없이 나오죠. 나는 좀 이렇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은 좀 이렇게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이렇게 똑같은 수로 하지 말고 여자 화장실을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어. 한 명이 한 칸 쓰니까. 그래. 요런 거는 얼마든지 하도 된다 이거야. 근데 꽤 갸우뚱하는 거 있잖아. 이거 역차별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과잉 필요가 있어. 보호가 아닌가. 네, 맞아요. 뭐 임산부 배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대가 돼야죠. 예. 네. 임산부 배려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지. 네, 왜냐면 이제 그런데 차에서 내릴 때 불편하시니까. 임산부 배려가 아니고 그냥 이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여성 전용 우대. 그건 뭐야? 남자도 운전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성 전용을 해놓으면 만약에 변태들이 거기만 있지 않을까요? 거기만